안녕하세요. 중환자실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서울대학교 병원 물리치료사 성관식입니다.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오른쪽 목차와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ICU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환자 평가입니다. 평가는 데일리 평가와 이니셜 평가로 나눌 수 있고, 먼저 왼쪽은 저희가 매일 치료 후 작성하는 중환자실 물리치료 경과지인데요. 여기서 매일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라스, 치료 중 달성된 최대 모빌리티, 또 맨 아래의 PRPS입니다. 여기서 PRPS는 당일 환자의 운동 참여도인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1점에서 6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은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 상태, 6점은 엑설런트한 상태로 환자의 최대 참여도를 나타냅니다. 이외에도 이니셜 이밸루에이션으로 환자의 근력은 MRC 썸 스코어, 전체 모빌리티 수준은 데미와 FS ICU를 사용하여 평가하여 이는 별도의 서식지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라스는 저희가 환자분의 참여가 동반된 운동을 시키기 위해 적어도 그림에서처럼 -2에서 +2 상태가 되어야 하고 -1에서 +1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환자의 근력을 평가하는 MRC 썸 스코어는 총 6개의 근육을 양쪽 모두 평가하여 총 12개가 되고 각각 근육은 0에서 5점으로 평가하여 총점은 60점이 됩니다. 평가 기록은 오른쪽과 같이 서식지에 작성하고 있으며 총점이 36점 이하에서 심각한 위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평가는 다른 교수님들 강의에서도 소개된 것 같이 FS ICU와 함께 데미도 첫 시작일에 평가하고 있으며 오른쪽의 데미는 배드, 체어, 스태틱 밸런스, 워킹, 다이나믹 밸런스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0점은 푸어한 모빌리티를 의미하고 100점은 인디펜던트한 모빌리티를 나타냅니다. 그 이후에는 레인보우 모빌리티 스케일을 통해 당일 최대 모빌리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운동 전, 중, 후 환자의 모니터링입니다. 먼저 운동 시작 전 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평균 동맥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등이 안전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특히 명찰 뒤에도 두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값들이 경계값에 있는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소통하고 있으면서 또한 물리치료사가 방문한 시점에 각종 라인과 카테터의 위치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안정성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주치의 선생님 또는 중환자실 교수님, 재활학과 교수님들이 계신 메신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여쭤보고 저희의 경우 물리치료사는 일주일에 2번씩 사진에서 보이시는 MICU 라운딩에 참여하여 환자의 상태에 관하여 의료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물리치료사는 운동 중에는 환자 모니터를 통해 운동 중 심박수가 너무 빨라지는지 혈압이 너무 낮아지지는 않는지와 같은 헤모다이나믹 리스폰스를 확인하고 특히 의사 표현이 가능하신 환자분께는 운동이 힘든 정도를 RPE를 통해서 직접 물어보며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운동 강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림에서처럼 12, 13점이 될 수 있도록 타겟을 잡고 운동합니다. 또 운동 중에는 환자의 각종 라인과 튜브 등이 당겨지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환자가 낙상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물리치료사의 가장 큰 역할은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모빌리티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빌리티는 병원마다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래의 스케일처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가며 운동시켜야 하고 대부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환자 의식 수준에 따라 언컨셔스와 컨셔스 상태로 나누게 되고 컨셔스 상태부터 환자의 운동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운동의 범위가 커지게 됩니다. 이 첫 단계는 언컨셔스한 스테이지로서 환자가 어제는 비록 운동을 하셨을지어도 금일 프롬 포지션이나 바이탈 사인이 언스테이블 하셔서 오늘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활을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환자의 의식 상태가 언컨셔스 하셔서 저희가 영상과 같이 수동 관절 운동만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모빌리티 경우에는 사진에서와 같이 침대의 기능을 이용한 HOB 엘리베이션 또는 틸트 기능만 시행하게 됩니다.
사진은 중환자실에서 흔히 보는 환자의 모습인데요. 특히 환자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무릎 뒤에 베개를 받치거나 억제대로 인해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무엇보다 이모빌리티 그 자체로 많은 관절이 구축 위험에 노출되어 퇴원 시에도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오른쪽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저절로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오히려 환자에게 향후에 장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ICU 물리치료사는 흔히 발생되는 구축에 대해서 숙지하고 이 단계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환자의 의식 상태가 깨기 시작하는 단계로 운동 시 환자의 참여가 시작됩니다. 아직 환자는 독립적으로 상체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침대의 경사를 이용하고 치료사의 팔로 환자의 상체를 지지하여 앉기를 경험시켜드리고 중력에 노출시킵니다. 또한 이 단계부터 슈파인 에로고미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근력과 지구력이 모두 낮아서 대부분 패시브한 운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의 모터 파워가 영상과 같이 근수축만 보이는 1인 상태이면서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참여를 통해 머슬 액티베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ROM은 환자가 힘을 주면 그때 어시스트 하여서 관절 가동 범위를 만들어 주고요. 영상을 보게 되면 환자가 힘을 주게 되면 저희가 어시스트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의 환자는 아직 집중력이 약해 큰 목소리로도 운동 중에도 환자를 자주 깨워줘야 하고 다양한 소도구를 활용하여 모티베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력이 대체적으로 2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환자 스스로 관절 범위를 만들기 시작하여서 2단계부터는 대부분의 운동은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고 치료사는 사진에서 같이 큰 범위에서 조금만 도와주는 형태가 됩니다. 아직은 독립적으로 상체를 일으키기 어려운 환자도 왼쪽 영상과 같이 침대의 경사와 환자의 상지 근육을 이용하면 시트업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구력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사는 이를 적정히 조절하여 환자가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야겠습니다. 또한 중환자실 욕창 매트로 인하여 앉는 것의 어려움을 환자는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침대의 틸트 기능을 사용하여 훈련시켜야 하며 시팅 훈련 시 이미 이모빌리티로 인해 햄스트링 단축이 진행된 경우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시팅 전략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선 환자분은 자전거도 탈 수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보시면 환자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되지만 아직 하지의 근력이 약해서 저희 치료사가 이렇게 어시스트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소형 자전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 근력이 3에 가까워지면 모빌리티는 침대 끝에 걸터 앉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는 스탠딩을 위한 준비로 체간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 전 단계와 달리 더 이상 손을 사용하지 않고 앉은 자세에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스태틱한 자세가 스테이블하게 되면 좌우 또는 앞뒤 방향으로 웨이트를 이동하는 연습과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균형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 뒤 침상에서 걸터 앉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환자의 다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지면과 닿아 있는 신체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균형에 요구되는 근육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시도에서 매우 천천히 진행하며 걸터 앉기가 안정된 상태가 되면 왼쪽 사진과 같이 치료사의 한쪽 손은 환자를 잡고 나머지 한 손은 환자의 손을 잡아 상체를 전방으로 숙이는 동작을 가이드하여 나중에 향후의 서기를 위해서 상지를 가속시키는 연습을 미리 경험시켜 줍니다. 다음 단계에선 침상 앞으로 환자를 세우기 시작하고 가능하면 제자리 걷기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전 단계에서 상지를 앞뒤로 움직여 체중을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여기서는 그 힘을 하지의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여 일어서게 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 시트 스탠드는 일어서면서 컨센트릭 컨트랙션과 앉으며 이센트릭 컨트랙션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 동시에 각종 라인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왼쪽의 사진에서와 같이 근력이 3점인 환자가 처음 서시게 되면 힙, 니, 엘보우가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사는 하지의 필수 근력 중 가장 약한 곳을 파악하여 환자를 어시스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빈번하게 이 상태에서 환자는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낙상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른쪽 호이스트와 같은 경우 니가 밴딩될 경우를 대비하여 앞에 보호대가 있고 앉는 부분에 의자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워커보단 훨씬 더 치료사가 효율적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침상 밖으로 보행 훈련을 진행합니다. 왼쪽 영상에서와 같이 먼저 침대 앞에서 제자리 걷기를 포함한 준비 운동을 시행하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하이워커 등을 이용해서 침대 밖으로 보행을 실시합니다. 침상 앞에서 지구력 훈련이 충분하지 못하면 많은 준비 시간 뒤 실제로는 침상 밖에서 얼마 걷지 못해 훈련이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이를 잘 파악하여서 밖으로 나가는 환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한 운동이 끝나면 저희의 경우 ICU 한쪽 벽에 보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모빌리제이션 스케일이 붙어 있는데요. 이는 존스 홉킨스의 하이스트 레벨 오브 모빌리티와 유사합니다. 이 스케일을 활용하여 저희는 당일 환자의 모든 모빌리티 훈련을 마치면 환자가 그날 수행한 최대 모빌리티를 왼쪽 사진 아래에 퍼폼드에 표시하시고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익스펙티드에 표시하여 의료진 간의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꼭지는 물리치료의 호흡 운동입니다. 중환자실의 호흡 재활은 크게 호흡 운동과 기도 청결 기법으로 구분됩니다. 호흡 운동의 첫 번째 단계는 심호흡입니다. 중환자실의 환자분들은 스스로 깊은 호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환자분들께 저희가 옆에서 시각 또는 촉각, 청각적 큐를 주어 심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오른쪽 영상과 같이 스스로 상지를 사용하거나 공기를 누적하는 훈련을 함께해서 더욱 강도 높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호흡은 펄스 드립 브리싱인데요. 영상을 통해 보시면 들여 마신 시간보다 길게 뱉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보통 2초 들여 마시고 4초에 걸쳐 오므려진 작은 입으로 천천히 뱉도록 하여 귀도 뒤쪽으로 백프레서를 형성하여 호기 말에 기도를 넓혀주고 기도가 일찍 콜랩스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환자에게 릴렉세이션과 함께 분당 호흡수를 낮춰줍니다. 오른쪽 사진에서와 같은 횡격막 호흡은 횡격막이 아래 방향으로 수축하여 업도미널 컨텐츠를 미는 원리를 이용하여 메카니컬 벤틸레이터 환자분들께도 적용하고 있으며 그러나 환자분이 호흡곤란을 시도하면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압을 이용하는 호흡 운동 기구입니다. 우선 플러터의 경우 호기시 발생되는 압력이 기도를 열어주고 공이 들리고 내리면서 발생하는 진동 효과는 기도 분비물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아카펠라의 경우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시는 콘을 들고 내리면서 진동 효과를 발생시켜 기도 분비물 제거에 도움을 주는 기계입니다. 이 아카펠라가 플러터보다 좋은 점은 숨을 내쉴 때 낮은 공기 유량에서도 효과적인 진동으로 기도 내 압력과 공기 유량을 일정하게 발생시키고 사진에서 뒤쪽에 있는 다이얼 부분을 돌리게 되면 저항의 강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흡기 시 사용하는 호흡근 훈련 기구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IMT 기계와 인스피로메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도구는 이 IMT와 이 플러터의 기능을 약간 합친 듯한 기계인데요. 영상을 통해 보시면 파란 색깔 기계입니다. 일정한 역치에 도달하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는 IMT 기능과 함께 이전에 설명드렸던 플러터의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서 두 가지 훈련을 모두 할 수 있어 효과적인 운동 기계입니다. 다음은 기도 청결 기법이며 첫 번째는 환자분의 기침은 대개의 경우 인스피레이션 단계가 생략되어 있어서 인스피레이션과 컴프레션 단계를 환자에게 교육하고 한 번에 어려우신 분들은 허핑도 교육시켜줍니다. 이래도 스스로 어려우면 치료사가 직접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환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최대 들숨이 끝난 후 엠브백잉을 통해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기법과
물리치료사나 보호자의 손을 이용해서 환자의 복부에 날순근의 근력을 대신해 복부의 안과 위쪽 횡격막 방향으로 복부를 압박해 기침 기능을 보조해주는 방법 등을 사용합니다. 또한 영상에서 보시면 스플린트 커핑은 복부나 흉부의 수술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 환자분께 교육시키면 효과적으로 기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도 잘 뱉을 수 없는 경우에 직접 MI를 이용해서 가래 제거를 시도하는데요. MI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압력은 이날 익살 모두 40으로 설정하고 시간은 1초 또는 3초, 2초, 2초로 설정하여 이러한 사이클을 5회 정도 반복합니다. 5회 반복 후에는 치료사가 퍼쿠션이나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환자의 기침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일련의 세트를 5세트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마스크 타입도 적용할 수 있고 이튜브나 트라케오스토미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영상에서 마스크 타입을 보시겠습니다. 마시고 하나 둘 셋 후 쉬고 다시 마시고 하나 둘 지금은 셋, 치료사가 후. 수동으로 이 환자에 들어가고 나가는 압력들을 조절하면서 시간까지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둘, 셋, 후. 세부 화면에서 보이시면 압력도 조절할 수 있고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심지어 오실레이션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물리치료사의 역할입니다. 물리치료사가 하는 기타 역할 중 첫 번째는 보호자 교육인데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보호자분께 환자분과 면회 시간에 운동하실 수 있도록 사진과 같이 단계별로 책자를 나눠드려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수동운동부터 2단계 환자 깨우기, 3단계 근력운동 및 기억력 훈련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훈련들을 보호자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중환자실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장비에 대해서 숙지하고 이들을 사용하여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환자 재활의 장비는 부족하여 사진과 같이 저희 병원의 경우는 중환자 재활 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돕는 그런 기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중환자 재활을 처음 접하는 물리치료사분들은 사진과 같이 에크모 또는 많은 장비와 라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경험과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두려움이 앞서서 운동이 어렵다고 판단해요. 물리치료사가 직접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환자가 잘 참여해도 오히려 운동을 소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치료사의 태도는 환자분께도 영향을 주게 되어 모빌리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연구에서 보시게 되면 이미 에크모나 CRRT 등이 안전하도록 연구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움직이는 것들이 안전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면 물리치료사는 환자분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끝으로 범재원 교수님 강의에서 최근 한 연구에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전동 후 관리의 정도가 낮아지며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것을 케어샥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배웠는데요. 실제로 중환자실 퇴원 후 환자분이 일반 병실로 전동하며 컨설트가 누락되어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케어샷과 같이 환자분이 중환자실에서 획득하였던 근력이나 그런 근육들이 소실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환자실 퇴원 후 준중환자실, 일반 병실에서도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물리치료사는 이를 병동에 안내하는 중개자적인 역할과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서도 치료사가 바뀌는 경우가 때로는 병원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팀 동료들과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어떠한 재활 치료의 기술보다도 다양한 중환자실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팀 동료 아니면 다른 직종과 소통을 통해서 극복해서 매일매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